안녕하세요. 차트헌터입니다. 오늘은 차트의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각기 다른 모양의 이평선 그리고 캔들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든 선물 매매를 하든 혹은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하든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패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패턴을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재미있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최근 5일 종가의 평균을 이어놓은 선, 만약 20일, 60일, 120일 선이라 하면 해당 거래일의 종가를 이어놓은 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차트를 통해서 설정하는 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평선이 있는 차트도 많겠지만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평선을 세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차트에 삽입을 누르셔서요. 인디케이터의 추세형, 그 다음 무빙 에버리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평선에 대한 기간, 5일선 이평선을 원한다? 그러면 5, 21선 이평선을 원한다? 20, 61선 이평선을 원한다 하면 60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61선 이평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저는 초록 색깔로 하고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눈에 잘 띄시죠? 그러면 20일 이평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디케이터의 추세형, 무빙 에버리지에 들어가셔서 21선. 색깔이 같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주황색 이평선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20일 동안의 평균 혹은 60일 동안의 평균 종가의 합을 이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왜 이동평균선을 중요시하느냐?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해당 거래일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거나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거나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현재의 추세가 우하향 추세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만약 이평선들이 지금은 실시간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평선들이 앞쪽처럼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의 추세는 특별한 거래량을 동반한 변화가 없다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되었든 어떤 한 상품, 포지션이 물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단타로 들어오셨던 분들 분봉 보다가 일봉 보게 되고 일봉 보셨던 분들 주봉 보게 되고 주봉 보셨던 분들 월봉 보시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찾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는 뭐부터 본다? 일봉상 추세를 확인을 하고 일봉상 상승이냐 일봉상 하락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일봉상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분봉으로 와서 자, 지금 시장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일봉상 박스 형태에 갇혔으니 내가 분봉 단타를 하더라도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캔들이란 특정 시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색깔로서 표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봉, 음봉 잘 알고 계시죠? 양봉은 뭐예요? 우리가 봤던 가격대, 우리가 봤던 그 타이밍보다 더 올라갔을 때 양봉 볼 수 있죠. 음봉 뭐죠? 내가 봤던 가격 그리고 내가 봤던 타이밍보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푸른색 우리가 음봉을 보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표현한 차트를 바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캔들에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 고가가 있는데 시가는 시작한 가격, 종가는 끝난 가격, 저가는요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 고가는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캔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작을 했어요. 장중에
이 가격대까지 밀렸던 적이 있지만 결국엔 쭉 올라와서 종가는 시가보다 높게 마무리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캔들이죠. 반대로 옆에를 한번 가볼까요? 출발한 이후로 잠시 시가보다 높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빠져가지고 종가가 시작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캔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캔들 망치형과 역망치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역망치형, 오른쪽이 망치형입니다. 역망치형. 물론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실전 매매할 때 추가로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가자고요. 자, 장 출발 동안 매수세가 쭉 왔으니까 장중에 이 고가까지는 한번 찍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저항 매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매수하자기보단 이제는 매도해야 될 때다라고 느꼈다는 것을 이 캔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죠? 반대로 이 망치형은 뭐냐면 장중에 모든 투자자분들이 얘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매도를 했다가 어떤 뉴스와 어떤 수급을 만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 친구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약했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세지는 형태를 바로 망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역망치형은 출발은 강하지만 마지막에 힘이 약할 때, 전강 후약일 때, 망치형은 처음에는 애매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강할 때 망치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본 캔들. 자, 여기서 볼게요. 역망치형이 나타났죠. 역망치형은 뭐예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으나 결국 차익 매도 물량이 장중에 계속 나타나다 보니 쭉 밀려서 마감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의 심리는 어때요? 이 캔들의 가장 높은 가격대 위로 올라오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날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넘어서는 캔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때요? 주가는 쭉 올라가죠. 그럼 심리가 어때요? 다들 안 될 것 같다 했었던 흐름이었지만 이날, 바로 다음날 이날의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젠 투자자들의 심리가 빠진다보다 올라간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캔들, 패턴, 유형,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겠죠. 복잡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바로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저랑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반복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혹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동평균선, 캔들, 의미 꼭 기억하시고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